인간과 복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인문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복지가 그리 왜 중요한가? 복지는 투자를 할수록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는 나라를 망하는 것이 복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지는 포괄적인 것이 복지입니다.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이 복지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는 것은 복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복지가 아니고 복지 중심 인간입니다. 인간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복지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고 나서 인간이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60만 종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옷이 필요합니다. 그 옷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 연구가 생기게 되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개발됩니다. 신발을 개발하고 자동차를 개발하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까지 모든 문명 문화가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고딩이 아주 유행입니다. 15살 먹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짜리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들은 아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살, 18살 먹은 엄마는 절대 아기를 죽이고 싶은 생각, 즉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굉장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졸음석을 소중히 여긴다는 요즘 고딩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 빈손 쥐고 왔다가 빈손 쥐고 가는 거지만 60만 종 중에서 인간만이 옷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간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아기를 낳거나 생각 없이 자녀를 기르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가 아기를 낳든 어른이 아기를 낳든 성인이 아기를 낳든 고딩 학생이 어린아이를 낳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을 위한 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먼저 복지 중심이 돼야 인간이 존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가 형성되지 않고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은 태어나서 참 비참한 것입니다. 사막지대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고 옷이 없으니까 뼈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지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탄생되기까지는 만반의 준비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 준비가 됐을 때에 인간은 불행, 고통, 괴로움, 슬픔, 죽음,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고독한 노인들, 이런 사람들만 복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는 국가의 전체 인구 중에서 1%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나라가 발전되고 국민이 잘 살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지가 형성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공급이 돼야 되고 혜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보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가 탄생됐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과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매우 인간에게 중요하고 인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니 복지에 대해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복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 그 모델,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다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부자도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잘 살아야 됩니다. 정치인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이 잘 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과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는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구 문제 때문에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인구가 없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재앙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국 원주민들은 인구가 사라지게 되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깁니다. 타 지역, 세계 각 지역의 인구들이 다양하게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를 들어와서 장악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문명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구 재앙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축복입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 살고 인간은 자연 속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거부해버리고 혼자만이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의 울타리에서 사는 거, 하나의 조직에서 사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밖에서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야망이 없습니다. 조직 밖에서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복지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